고려사에 기록된 미친 무력의 소유자, 한국사 최고의 소드마스터. 척준경은 황해도 곡주 출신으로 가난한 향리인 척위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척준경의 집안이 가난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호장급이 아닌 일선 행정 업무를 담당한 하급 향리 집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척준경은 15대 숙종에서부터 16대 예종을 거쳐 17대 인종이 12년의 생을 마감하는 동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력으로 여진토벌에 큰 공을 세우며 이자겸과 함께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학문보다는 무술 연마를 더 좋아했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무술의 뜻을 두다 보니 아무래도 학문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무례배들과 친해지기 쉬웠다. 나이가 들어 아버지의 직책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고 한동안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다 11대 문종의 삼남 왕이가 계림공이던 시절 계림공의 휘하로 들어갔다. 계림공은 조선의 수양대군처럼 어린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이 된 고려 제15대 왕이다. 당시 고려는 유교적 부자 상속보다는 전통적인 형제 상속이 선호되었던 시기라 숙종은 큰 비판을 받지 않았다. 척준경은 그때의 인연으로 1915년 계림공이 숙종으로 즉위하였을 때 추밀원 별가의 말단 관리로 들어가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수기, 군기 업무 등의 업무를 하였다. 1104년 1월 척준경은 추밀원에서 9년간 근무하다가 직책을 얻게 된다. 1104년 2월 여진족이 정주성에 쳐들어왔을 때 전면 패주의 위기에 몰린 총사령관 임간 휘하에서 뛰어난 용력을 발휘하였다. 척준경은 총사령관 임간에게 직접 말 한 필과 무기를 달라고 요구했다. 훈계도 없는 무명에 불과한 소졸이 사령관에게 바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매우 시건방진 행동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임간은 척준경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기회를 잡은 척준경은 적장 2명을 전사시키고 여진족 추격대를 뿌리치면서 고려군이 전면 패주하는 상황을 막아냈다. 그런데 이때 뭔가 잘못되었는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총사령관부터 장군들까지 패전을 이유로 모조리 파면당했는데 말단 무관이 공을 세워 지도층의 눈밖에 난 이유인 듯하다. 그러나 이때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윤관이다. 이후 척준경은 곤경에 빠진 것을 구해준 인연으로 윤관을 따라 여진정벌에 참가했고 인간으로는 보기 힘든 엄청난 무공을 세우게 된다. 이때의 전공으로 하급 남반 신세에서 벗어나 천우희 소속 녹사가 된다. 한편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제후 부족들 정도로만 생각했던 여진족의 군사력이 완안부를 중심으로 강성해진 것을 알게 된 고려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윤관은 이 패배를 바탕으로 고려는 기병을 상대로는 불리한 수성 중심의 보병 편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라며 국민의 직위에 상관없이 자출하며 능력 위주의 부대를 만들자는 건의를 하게 되고 숙종이 승인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별무반이다. 별무반은 매우 강력한 군기와 군법을 적용했고 이들의 수는 무려 17만 8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숙종은 여진 정보를 보지 못하고 서경 순시 이후 돌아오던 중 세상을 떠났고 숙종이 승하한 후 즉위한 예종은 1107년 17만 대군을 편성하여 여진족을 공격하게 하였다. 별무반 대원수 윤관과 친해진 척준경은 천우위에서 중군 소속 녹사로 보직을 바꿔 참전했다. 윤관이 이끄는 17만 명의 별무반은 진격하던 도중 함흥 인근의 성에 도달했는데 이곳에 있던 여진족이 성에 틀어박혀 거세게 농성을 벌였다. 이때 윤관은 여진족 족장들을 함정에 빠뜨려가며 마비시킨다. 윤관은 시일이 지체될 경우 여진족의 대응 체계가 굳건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척준경을 불러 장군 이관진의 지원 아래 성을 함락시키라는 지시를 내린다. 척준경은 죄를 지어서 죽을 몸이었던 저를 살려주신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칼과 방패를 들고 홀로 성벽 위로 올라가 추장 서너 명을 죽이는 기염을 토했다. 가장 먼저 성벽에 돌격하는 병사들은 전사할 경우 해당 병사의 가족을 국가가 평생 부양해 준다는 약속을 해줄 정도로 공성전에서 먼저 성벽을 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이내 전술로 몰아붙여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일을 혼자 해낸 것도 모자라 성벽을 올라 체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추장과 병사들을 죽인 것이다. 이걸 보고 사기가 오른 이관진 휘하 고려군은 기세를 올려 성을 함락시켰다. 이후 병목 지형을 믿고 깊숙이 들어왔던 윤관은 우회로를 통해 침투한 여진 대부대의 기습을 받고 소수의 부하들만 거느린 채 포위된다. 부사령관 오연총이 화살에 맞고 윤관도 위기에 빠졌을 때
척준경이 결사대 10명을 이끌고 윤관의 활로를 뚫으려 하자 낭장계급으로 함께 전투 중이던 동생 척준신이 자살행위라면서 뜯어말리지만 척준경은 나는 한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늙으신 아버님을 부탁하마 하며 돌격한다. 이렇게 척준경이 윤관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이유는 윤관이 먼저 자신을 알아주고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척준경이 여진군 10여 명을 해치우며 결사적으로 시간을 버는 동안 최용정과 이관진이 이끄는 지원군이 도착해 윤관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척준경 역시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무사히 생還했을 뿐만 아니라 물러가는 여진족을 추격해 36명의 머리를 베었다. 날이 저물자 영주성으로 돌아온 윤관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앞으로 너를 자식처럼 생각할 테니 너 역시 나를 아버지처럼 보라 라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이후 윤관은 패잔병을 수습해 영주성으로 물러났는데 며칠 뒤 여진의 명장 알세가 군사 2만여 명을 이끌고 영주성을 공격해왔다. 고려군은 한 차례 큰 패전으로 기세가 꺾인 데다 병력과 군량이 모두 부족했다. 윤관 등 다른 모든 장수들은 적이 많고 아군은 적으니 농성을 하면서 버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척준경은 만약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적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성 안의 식량은 얼마 남지 않았고 외부에서 구원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농성을 하는가 라며 홀로 반대했다. 그리고 전투에 나서길 자청했다. 별사대를 이끌고 성을 나선 척준경은 여진군을 몰아내고 19개의 수급을 취했다. 척준경이 피리를 불며 개선하자 윤관 등 성 안에 있던 장수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척준경의 손을 잡고 절을 하며 맞이했다고 한다. 이때까지의 전공으로 한문지후가 되었다. 한문지후는 조회와 의례를 맡아보던 관서인 한문 소속의 정칠품 관직이다. 두 번이나 척준경 덕분에 구사일생한 윤관은 각지에 넓게 분산된 병력을 한 곳에 모아서 대응하기 위해 영주로 각 지역의 고려군을 소집했다. 권지승선 왕자진은 윤관의 명령에 따라 공엄진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영주로 향하다가 사연이 이끄는 여진군에게 기습을 당했다. 갑작스런 기습이라 고려군은 크게 패하고 왕자진은 타고 있던 말까지 잃어버려 걸어야 했다. 급보를 들은 척준경은 구원에 나섰다. 척준경의 구원군이 도착하자 사연의 군대는 일거에 패해 도망쳤고 척준경은 말을 잃은 왕자지를 위해 철갑마 한 피를 노획해 선물해 주었다. 동년 2월 알세는 수만에 달하는 대병을 동원하여 고려 주력군이 집결한 영주성 대신 최용정이 지키는 웅주성을 공격했다. 최용정이 이끄는 고려군은 여진군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성문을 열고 일시에 공격하는 방법으로 한 차례 대승을 거두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여진군의 포위는 더욱 견고해졌다. 최용정은 성 안에 있던 척준경에게 당신이 포위를 뚫고 외부로 나가 구원군을 이끌고 오지 않는다면 성 안의 사졸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척준경은 밤중에 군사에 해진 옷을 입고 성벽을 내려와 단신으로 포위망을 돌파한 후 고려 국경인 정주까지 내달려 병력을 집결한 뒤 그들을 이끌고 홍태진 야등포 길주를 거치며 만나는 여진군을 모조리 격파한 다음 최종적으로 웅주성 방어군과 연합해 성을 포위한 여진군을 격파하고 웅주성을 구해냈다. 척준경은 이 전공으로 상서성의 정육품 관직 공부원회랑에 제수되었다. 이후 안안부가 전략을 바꿔 10개대로 나뉘어 돌아가면서 고려군을 기습하자 척준경은 왕자지와 함께 일종의 기동부대를 편성해 육격전을 벌이는 여진군과 교전을 벌였다. 각각 함주와 영주에서 여진의 기동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후 척준경은 뛰어난 활약으로 지속적으로 승진해 위위경 직문하섬 직위에 오른다. 여진의 강대하님의 깊은 인상을 받았던 척준경은 후일 이자겸과 함께 여진과의 사대를 주도했다. 척준경은 여진과 직접 싸웠고 큰 공을 세운 인물인데도 화의를 주장한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전문가인 만큼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금나라에 사대하는 것이 전쟁보다는 낫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믿고 따를 수 있었던 상관인 윤관과 오연총이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최용정과 이관진 등 함께 활약한 장군 상당수가 잊혀져 간 가운데 척준경은 이자겸 일파가 되어 권세를 지켜냈고 이자겸의 지원으로 무신으로서는 꿈도 못 꾸던 정의품 벼슬까지 오르며 이자겸과 뜻을 같이하였다. 1126년 인종 4년에 이자겸은 어느 날 십자가 왕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왕위를 노려 인종을 독살하려 한다. 왕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이자겸을 먼저 친다. 이 과정에서 척준경의 동생과 아들이 화를 입었고
이에 분노한 척준경은 궁궐로 쳐들어간 후 불을 질러 궁궐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에 인종은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를 이간질시켰고 이자겸과 사이가 벌어진 틈에 인종의 지략으로 척준경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한다. 다시 사병들을 이끌고 궁궐로 침입하려던 이자겸의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된 인종이 척준경을 시켜 이자겸을 잡아오게 했고 결국 이자겸은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떠나게 된다. 이로써 이자겸의 난이 평정되었고 기세등등하던 경원이씨 세력은 몰락을 맞게 되었다. 척준경은 이 변란을 막고 이자겸을 제압한 공으로 검교태사 수태보 문화시랑 동중서 문화평장사의 직위에 오르게 된다. 이자겸을 몰락시키며 자신이 고려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1127년 인종 5년 3월에 정지상, 김한 등이 척준경의 죄를 물어 그를 탄핵하기 시작하였고 인종도 내심 척준경을 견제했는지 끝내 전라남도 신안의 엄타도로 유배를 보냈다. 유배형에 처해진 이듬해의 인종이 그를 고향 곡주로 옮겨주었고 이후에는 처자식들에게 척준경이 가지고 있던 직전을 돌려주라는 명을 하게 된다. 심지어 1144년 인종 22년에는 신하로서의 충절은 잃었지만 또한 사직을 지킨 공로가 있으니 검교 부상서에 벼슬을 주라는 황명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수십 일 만에 등창으로 인해 1144년 74세로 사망하였다.